네, 그러면 서민형 안심 전환대출 이번 발표 내용, 금융위원회가 관련 내용을 발표했는데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전화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예, 먼저 오늘 이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그 커트라인, 그러니까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 가격의 상한선이 2억 1천만 원, 최대 2억 8천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정도 네. 수준 혹시 예상하셨습니까? 저는 한 3억 원대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지난 1차였었죠. 네. 2015년 때 안심전환대출 그때가 한 3억 1천, 3억 2천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때에 비해서는 지금 부동산 가격이 상당수 급등하지 않았었습니까? 네네. 그래서 당연히 평균 주택 가격 수준도 1차 때보다도 높을 것이다라고 예상은 했었는데 오늘 금융위에서 뭐 속보치로 일단 평균이 2억 8천만 원, 이건 뭐 신청 평균입니다. 하고 일단 커트라인으로 2억 1천만 원을 발표했을 때 조금 놀랐습니다. 예상 못했던 그런 대목이었습니다. 네. 그 말씀하신 것처럼 4년 전 첫 번째 안심전환 대출 때보다 집값은 올랐는데 이게 왜 이번엔 좀 이렇게 커트라인이 낮게 나왔을까? 어떻게 분석하십니까?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에 나오고 있는 양극화가 이렇게 반영된 게 아닌가, 저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요. 네. 최근에 뭐 2년 동안 대한민국 부동산 올랐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서울과 수도권이 오른 것이었고요. 또 그중에서도 강남권이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반면에 지방에서는 오히려 가격이 뭐 급락해서 많게는 20%, 30% 떨어진 곳도 있고요. 근데 요번에 했었던 주택 가격의 이 커트라인이 2억 1천만 원대의 가격 아니겠습니까? 즉 대부분이 지방의 가격이 요번에 지방의 주택들에 대해서 이 시청자들이 몰렸다라는 것이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것이 2015년보다도 오히려 커트라인이 낮아졌다라는 것은 현재 최근 2015년 이후 4년이 흘렀지만 지방 부동산은 오히려 떨어졌다라는 것이 이번에 확인되는, 조금 이제 특이한 것들이 확인된 그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. 결국 이번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통해서 서울과 수도권은 아예 대상에도 되지 못했다. 또 이런 결론도 함께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오늘 특징적인 내용이 2억 1천만 원이 이제 커트라인이고 최대 이제 이 중에서 포기하는 사람 그리고 요건을 채우지 못한 사람이 최대 40%까지 발생을 하면 이 커트라인이 2억 8천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금융위가 발표를 했는데 이게 네. 지난 2015년에는 이 비율이 15%라고 알고 있거든요. 근데 이번에 네. 이렇게 40%까지 이렇게 포기를 하거나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이 발생할 걸로 이렇게 가정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? 그렇습니다. 2015년에는 말씀하신 대로 한 15%가 이제 요건이 안 돼가지고 대환 자체에서 자격을 상실했는데 오늘 금융위원회는 뭐 훨씬 더 크고 최대 40%나 이 소위 말한 자격 요건 미미나 뭐 대안 포기자가 나올 것이다, 이런 얘기를 한 것이요. 2015년 대비 일단 소득 기준이라든가 주택 수 기준들 이런 것들이 좀 자격 요건이 더 까다로워졌습니다. 네.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전화를 받고 11월까지 서류 같은 것들을 검증을 하게 되거든요. 제 느낌에도 한 1차 때 15% 정도 이상, 한 20% 이상의 좀 대환 이 자격 탈락자들이 발생하지 않을까. 그만큼 요번 2차 때는 좀 더 1차 때보다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진 결과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. 네. 그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커트라인이라는 게 이제 2억 1천만 원에서 최대 2억 8천만 원. 이게 일단은 예상 커트라인이고 앞으로 또 심사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 변동 가능성도 있는 거죠. 네, 그렇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 전체 신청자들의 제가 그 주택가격 분포를 보고 있거든요. 네. 그 보면 1억 원 이하 주택이 이제 한 2조 원 정도가 신청이 돼 있고 1억 원에서 2억 원이 15조 8천억, 그다음에 2억 원에서 3억 원대가 20조 9천억입니다. 따라서 아무리 많은 커트라인 탈락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. 3억 원 이상까지는 순번이 돌아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왜냐하면 3억 원까지가 벌써 한 40조 원대가 되는 거거든요. 이 네. 신청액으로. 근데 요번이 이제 20조로 커트라인이 끊게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 금융위에서 오늘 발표한 최대 40%까지 자격 미달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 2억 8천만 원, 2억 9천만 원 선이 마지막 커트라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. 말씀하신 그 커트라인 근처에 계신 분들은 좀 내가 좀 당첨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. 예, 예. 예. 그 기다려 보시죠. 애초에 예. 네네.
이번에 그 신청 가능 대상이 최대 집값이 9억 원까지 신청이 가능해서 이게 무슨 서민형이냐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이번에 결과를 보면 이런 논란은 좀 잦아들 것도 같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이제 당초에 저도 이제 명명 자체를 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라고 했을까? 이거 그냥 2차 뭐 안심전환대출 이렇게 하지. 왜냐하면 서민형이라고 말했는데 그 자격 요건을 보면 일단 주택가액이 9억 원 뭐 이하라던가 부부 합산은 8,500만 원이고 신혼부부라든가 두 자녀 이상은 부부 합산 1억 원이라고 하면 뭐 부부가 맞벌이라고 쳐도 4천만 원 이상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렇다면은 현재 뭐 서민형이라는 말을 붙이기에는 좀 더 이게 위의 층의 계층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명칭에 나와서 명칭 때문에 또 그런 많은 항의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. 네. 거기에 대해서 금융위원회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번에 이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의 의도는 기존에 이제 대출 부담이 큰 분들을 장기 고정금리로 바꾸면서 가계부채의 안정성을 높이고 또 어느 정도 이게 지금 연간 한 75만 원 정도의 이 이자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거든요. 예. 이것들을 이제 뭐 소비라든가 내수 쪽으로 돌릴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해서 어쨌든 논란은 좀 잦아드는가 했고 마지막 결론으로 뚜껑을 열어봤더니 집값 기준으로 뭐 2억 8천만 원, 최대 2억 8천만 원 정도만이 이번 혜택을 누린다라고 해서 그 서민형에 대한 논란은 아마 좀 잠재할 것으로 보입니다. 예, 평론가님 이번에 워낙 이렇게 인기가 많았던 걸 보면 그 수요가 좀 많았던 걸로 예상할 수가 있는데 이게 20조 원 규모가 이제 또 추가로 공급이 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? 네,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거든요. 원치 않는 이게 4년마다 계속 해주는 거 아니야? 일종의 좀 모럴 해저드를 나올 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? 이렇게 하고 또 왜 정부가 이미 보통 받은 사람들을 장기 고정금리로 이것도 큰 틀에서 보면은 세금인데 이렇게 네. 도와주지 뭐 이런 논란들이 있는데요. 이것 때문인지 의식해서인지 금융위원회도 좀 선을 그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는 추가로는 이 안심전환대출 공급 규모를 늘릴 계획이 없다라고 네.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한 27만 명에게 돌아가게 되거든요. 이번 이 서민형 2차 안심전환대출을 통해서. 그래서 당분간은 이렇게 정부가 나서는 대대적인 이 대환 사업, 이 안심전환대출은 없을 것이다.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